그래서 오늘은 뭐 수투 첫 시간이니까 길게 안 가고 개념을 짧게 가볼게요. 오늘은 일단 목차부터 보고요. 우리가 여름 방학 동안 가능하면 다 마무리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해봅시다. 수학 2는요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큰 걸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이렇게 되어 있고, 한 장 더 넘겨보면 엄청 뭐 내용이 많은데 중단원들이 많은데 두 번째 파트가 미분 파트, 드디어 수학의 꽃이라고 부르는 미분 파트, 마지막 적분 파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분 적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많이 들어봤지, 그지? 근데 그거의 베이스가 되는 게 극한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해요. 미분 적분을 하려면 극한을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자,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제목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거든. 여기 함수가 나오는데요. 함수가 스코야 뭐가 있니? 함수. 그렇지.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 그냥 쭉 해보면 되겠지? 함수라는 게 x와 y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뭐 예전 중학교 때부터 배우던 게 1차 함수. 또 뭐 있니? 그동안 배웠던 거 쭉 나열해봐. 2차. 또 뭐 있니? 역함수는 이런 구체적인 함수라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의 분류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함수 또 뭐 있을까? 뭐 최근에 배운 것도 있고요. 두 개 얘기했으니까 이제 혜원이 얘기해봐. 1학년 2학기 때 배운 함수 또 있어. 함수 파트에서, 심지어 함수 파트에서 배웠어. 두 개 얘기해봐, 혜원. 재밌네요. 좋아요. 상수함수. 예상치 못한 함수로 언급해서 맞아. 또 하나만 더 얘기해봐.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잖아. 1학년 2학기 함수 파트에서 배우는 함수. 그게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니? 네, 그래요. 수학 하에서 배웠던 함수 뭐 있어? 점근선 나오고 그러던 거. 대단한 친구들인데. 유리함수, 뭐 분수함수라고 부르던 거 또 뭐 있어? 개짝꿍. 유리함수 바로 뒤 파트에 나오는 거. 지수함수. 지수함수랑 뭐 친분이 있어? 유리, 그다음 뭐겠어? 무리. 그렇지, 무리함수. 수원으로 올라오면 그때 뭐가 나와? 지수함수. 그렇지, 드디어 지수함수. 또 지수짝꿍. 그렇지, 로그 함수. 그 뒷단원. 삼각함수. 그렇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나오는 삼각함수.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이 요런 함수들이란 말이야. 물론 아까 역함수 얘기랑 비슷하게 우함수, 기함수 이런 얘기도 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함수의 성질들을 얘기하는 분류고요. 구체적인 함수로는 요 정도로 우리가 배웠어, 그치? 그래서 우리 수2에서 첫 번째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다룰 때 이러한 함수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요거는 찾아가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선생님이 그때그때 그려주긴 할 건데 얘네들의 기본 상황에 대해서는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거든.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 그려야 된단 말이야. 점근선 어떻게 찾을래? 이거는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은 다 못해요. 그때마다 기본적인 건 할 거지만 다 설명을 못하니까 왜 저렇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1학년 2학기 때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지수로그 삼각함수는 최근에 배운 거니까 크게 뭐 문제가 없겠죠.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알잖아.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배웁니다. 극한.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극한을 배울 거고 뒤에 가보면 연속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연속. 도대체 연속은 뭐지? 뭐 그때 가서 합시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면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미분을 활용해서 우리 방금 했던 함수들의 미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승호야, 눈 떠. 그래서 미분을 이용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미분을 배우고 나면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단원이 이제 쭈루루루루루 나옵니다. 미분이 끝나고 나면 적분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적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미분의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적분이다. 따라서 미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분 파트에 할애하는 뭐 시간이 예를 들어서 미분 파트에 할애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 100시간이다 라고 하면 적분은 한 대략 70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 미분을 이해한다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미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단원인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첫 번째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상은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볼 텐데 극한이라는 거는 밑에서 한번 읽어볼 텐데 한없이 가깝게 갈 때를 가정을 합니다. 도대체 뭘 한없이 가깝게 가져가느냐 볼게요. 한번 읽어보고 가봅시다. 1번의 제목 한번 봐봐. X 화살표 A 이렇게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A는 어떤 상수래? A는 고정된 값이야. 그 말은 X라는 값을 고정된 A라는 값으로 화살표 가깝게 간다라는 의미로 화살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깝게 간다. 이거를 우리가 극한이라고 읽어요. 승아 너무 졸려? 여기 네모 박스만 읽어보고 잠깐 쉬었다 갈게. 알았지? 집중해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 fx에서 대상 함수가 존재해야 돼요. 이게 대상이야. 메모할게요. 대상. 당연히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했으니까 그 대상이 함수겠죠. 그래서 1번 x 값을 먼저 쳐다봅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이야. 순서가 그래. x 값이 A는 아니지만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A는 되지 않지만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거를 제목에서처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X가 A로 돌진.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좌표 평면에 표현할 때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 그래서 가로를 X 정의역, 세로를 Y 공역. 그리고 X에 대응하는 함수 그래프 Y를 우리가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지? 그거를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X를 A로 한없이 가깝게 가져가니까 정의역에 있는 또는 뭐 가로축에 있는 X라는 어떤 녀석을 A라는 고정된 상수값으로 계속 가져가 보겠대요. 가깝게 가보겠대. 근접해 보겠대. 그랬을 때 fx의 값이 fx는 x 값이야 y 값이야? 혜원아? 그렇지. 요거 동그라미 2번. 요거는 fx 값이 y 값이에요. 그러니까 x를 특정한 값으로 자꾸 가깝게 가져가 볼 때 그때 뭘 보냐면 y 값을 보는 겁니다. y 값이 여기는 다른 색깔로 할게. 일정한 값, 여기는 L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리미트의 L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값에 누가 Y값이 또는 함수값이 가깝게 계속해서 가면은 L이라는 값이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L이라는 값에 어떤 특정한 고정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거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판단해요. 수렴, 동그라미 칠게요.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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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 참고 삼아 수렴하지 않는 걸 이건 적어 놓으세요. 뒤에 나옵니다. 수렴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정리를 다시 하면 어떤 그래프 x, y 좌표 평면상에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볼 건데 x를 특정한 값 a로 한없이 가깝게 가져갈 때 그때 뭘 쳐다볼 거냐면 y값, 함수값을 쳐다볼 거예요. 이거는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보면 되는데 그 특정한 함수 값으로 한없이 똑같이 가깝게 갈 때 그거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 특정한 값, 아까 L이라고 표현했던 값 있죠, 그죠? 함수값, Y값. 그 가깝게 가는 값을 우리는 극한값 또는 극한이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기는 동그라미를 극한값에다가 해놓을게요. 극한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즉 X를 A로 한없이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데 Y값이 L이라는 값으로 가깝게 갈 때 우리는 그것을 극한값이라고 부를 거고요. x를 a로 가깝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x는 a에서의 극한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a로 가깝게 가는 도중에 y값이 l이라는 값으로 가깝게 가면 그것을 수렴한다. 극한값은 l이라고 표현할 거고 x는 a에서 l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한번 봐봐요. 처음에는 이렇게 fx 그래프만 그려져 있는 상태야. 그리고 x값 중에 a라는 어떤 고정된 값이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x라는 정의역에 있는 녀석을 어디로 가깝게 가져갈 거냐면 a라는 값으로 가깝게 가져가 볼 거야. 그러면 얘는요 a의 왼쪽에서, 여기는 when이라고 표현할게요. a의 왼쪽에서 가깝게 갈 때가 있을 거고, 왼쪽에서 A의 오른쪽에서 가깝게 가져갈 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가깝게 갑니다. A가 되진 않을 것이면. 그럼 나중을 위해서 왼쪽이라는 거는 한자로 좌, 오른쪽이라는 건 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왼쪽에서 가깝게 갈 때나 오른쪽에서 가깝게 갈 때나 어쨌든 그래프를 따라서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간다는 얘기냐면, 잘 봐. 요거는 표현 안 해도 돼요. A에 좀 멀찌감치 왼쪽에서 한 이 정도에서 X값을 잡아봤어요. 이건 표현해봐, 그림에다가. 승호야. 그러면 요 녀석의 함수값은 여기 있죠? 그죠? 점점 X를 A로 가져가 본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가깝게 가볼게요. 그러면 그 그래프 따라 Y값도 한 요 정도로 오겠지? 좀 더 가깝게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y값, 함수값은 요 정도로 오겠죠?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x값이 점점 a로 가깝게, 왼쪽에서 가깝게 가는 동안 그것의 y값을 본다 그랬잖아, 그지? y값은 결국은 그래프를 본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다가, 첫 번째 점 여기 있다가 조금 더 오른쪽, 조금 더 오른쪽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서 함수값이 움직이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여기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왼쪽에서 화살표가 쭉 올라가는 형태로 따라갑니다. 비슷하게 오른쪽에서도 이 정도의 x값을 찍어보면 함수값은 이 정도 위에 있다가 점점 a로 가깝게 가져가 보면 이런 식으로 점점 어때요? 지금 까만 점으로 표현해 놓은 녀석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지. 생각났니?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나중에도 이제 극한이다 또는 뭐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런데 뭐를 읽어야 된다고요? y좌표, y값, 함수값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디에 가깝게 가고 있니는 x는 a로 가깝게 가는 동안 승호야 y는 어디로 가깝게 가고 있어? 어느 값으로 가깝게 가고 있어? y는? y 값이 왼쪽에서 a로 가깝게 갈 때는 이렇게 가깝게 가고 있고 오른쪽에서 a로 가깝게 갈 때는 y 값이, 함수 값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깝게 가고 있어요. 결국은 l이라는 녀석으로 가깝게 가는 거라서 l은 고정된 값이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르고 x는 a에서의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그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표현한 게 아래쪽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호 이제 LIM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LIM은 밑에도 적혀 있어요. 얘는 극한이라는 단어 리미트의 앞 세 글자를 딴 거야. LIM 리미트 뒤에 MIT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거 생략하고 LIM 이거는 극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극한인데는 밑에다가 써줍니다. 이게 한 세트야. 그래서 x를 a로 화살표는 x를 자꾸 a로 가깝게 가져가는 극한이야 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아까 대상이 뭐였지? 함수였단 말이야. 그 대상 함수를 여기 뒤에다가 붙여줘요. 이게 온전히 한 세트야. 그래서 여기를 리미트와 fx의 곱하기 이런 연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 1에서 시그마 표현이 있었지, 그지? 시그마 표현이 한 세트가 뭐였냐면 시그마 아래쪽에 내가 변화시킬 문자를 쓰고 시작하는 번호를 쓰고 위쪽에는 그 변화시키는 문자의 끝을 쓰고 마지막에 오른쪽에는 뭘 쓰냐면 대상을 쓴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리미트도 아래쪽에 x를 어디로 가깝게 보내볼 거냐라는 기준을 쓰고 오른쪽에는 대상을 씁니다. 오케이? 이게 한 세트야. 그래서 해석하기를 fx라는 함수를 한없이 가깝게 가는 리미트, 극한을 적용해 볼 건데 어떤 극한이냐면 x를 특정한 값 a로 가깝게 가져가는 극한을 본다는 얘기야. 그때 위에서 정의했듯이 수렴하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 L이라는 특정한 값으로 Y값, 함수값이 가깝게 간다라고 우리가 표현했었잖아, 그지? 그걸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하고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게 등호로 L이라고 기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fx라는 대상을 x를 a로 한없이 가깝게 가보니 y라는 함수값이 l에 가까워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등호로 리미트 fx, x는 a로 가깝게 보낼 때는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l이라는 게 극한 값이 있을 때의 얘기야. 오케이? 또는요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처럼 쓰지는 잘 쓰진 않아요. x는 a로 가깝게 가져갈 때 함수값은 l로 가깝게 간다. 그때의 극한값은 l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를 한없이 가깝게 가보면서 y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리미트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면요. 리미트의 오른쪽에 붙어있는 요 녀석은 곱하기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대상을 적어놓은 거야. 대상이 누군데? 자, 2번 한번 봅시다. 아까 혜연이가 상수함수 얘기를 언급했었죠, 그죠? 그 얘기를 잠깐 봅시다. 상수함수는요 x에 대해서 fx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지만 x 상관없이 항상 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랑 상관없이 c라는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려져요. 이게 상수함수야. 그치?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x를 a로 가깝게 가는 극한을 적용해 보면 여기 그래프 바로 표현되어 있죠. 왼쪽에서 가든 오른쪽에서 가든 요 녀석은 그래프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 잘 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왼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도 a로 가깝게 가져가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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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읽는 거는 우리가 y값, 함수값을 읽자고 했는데 이미 얘는 상수함수라서 왼쪽에서 가깝게 오든 오른쪽에서 가깝게 오든 항상 함수값이 c를 찍으면서 옵니다. c. 오른쪽에서도 c. 그러니까 최종 극한도 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함수값 y값이 c에 가까워지니까 이것의 극한값은 c야 라고 할 수 있어. 맞지?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상수함수 fx가 c라고 한다 그러면 x를 a로 가깝게 보낼 때 그 상수함수의 극한은 리미트 x는 a로 갈 때 c라는 녀석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거는 x랑 상관없이 항상 c니까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c가 되더라.
그럼 요 녀석은요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야. 왜? 어디에서든 극한값은 C가 될 거니까 하나만 더 쓴다 그러면 여러분도 써놓으세요. 이게 뭐 B로 간다 하더라도 상수함수의 극한값은 C인 거야. 그치? X를 어디에 가깝게 간다 하더라도 Y값은 항상 C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함수 대상을 그려놓고 X를 조정해 가면서 한없이 가깝게 갈 때 그때의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다라는 거였어. 이게 함수의 극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LIM은 극한의 표현이더라. 괜찮죠?